어머니가 절 임신하셨을 때 당시 외가에 결혼한 자식은 우리 어머니가 유일해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는 손녀를, 그리고 이모들과 삼촌은 조카를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어머니는 산통이 시작된 지 하루가 지나도 절 낳지 못하셨고, 결국 수술을 감행했지만 어머니는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전 엄마를 잡아먹고 태어난 아이라며 가족들의 욕받이가 됐고, 특히 엄마를 정말 사랑하셨던 아버지에게 전 이 세상에 존재해선 안 되는 그런 자식이었습니다. 눈에 가시 같은 건 왜 또 얼굴은 지 엄마를 닮아서 날 괴롭게. 전 아버지가 물건을 집어던지고 또 저를 향한 아버지의 폭언에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를 잡아먹고 태어난 아이, 전 이 한 줄을 평생 가슴에 품고 속죄하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얼굴 한번 못 보고 저 때문에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미어집니다. 절 싫어하는 가족은 아버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소중한 딸을 잃은 외할머니 또한 절 어미 잡아먹은 년이라며 만나기만 하면 욕하기 일쑤였습니다. 어딜 가도 환영받지 못한 전 어머니를 따라가야 하는 건가 어린 나이에 많이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왕 태어난 세상, 마음 잡고 살아갈 수 있게 제가 마음 붙일 곳을 만들어주신 건 바로 친할머니였습니다. 시골에 사시는 친할머니는 항상 절 가엾게 여기셨고, 아버지에게 절 잘 키우라는 말을 하셨지만 아버진 할머니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쳐다봐. 너 우리 엄마한테 뭐라고 했어? 응?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늘 술에 취해 살던 아버진 집에만 들어오시면 방에 숨어있는 절 찾아와 손찌검을 하기 일쑤였고, 전 제대로 챙겨주는 사람 없는 곳에서 외롭게 숨죽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가끔 할머니께서 집에 올라오시면 내 편이 생겼다는 안도감에 밥도 잘 먹고 잠도 편히 잘 수 있었죠. 아이고 내 새끼, 얼굴이 이게 뭐냐? 응? 이거 많이 먹어? 네 할머니가 해주시는 음식은 전부 맛있어요. 가족에게 받는 사랑이 뭔지 몰랐던 저에게 가족의 보살핌이란 이런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친할머니는 저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복한 시간은 그렇게 길게 가지 않았습니다. 나 괜찮다. 더 있다가도 상관없어. 어머니 그냥 내려가세요. 힘들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요. 내 손녀 내가 밥 챙겨주겠다는데 왜 네가 나서서 난리야? 너도 빨래며 집안일이며 내가 와서 해주면 좋잖아. 누가 손녀예요? 다 필요 없으니까 그냥 시골집으로 돌아가세요. 내가 얘 잡아먹어요. 예? 할머니, 저 괜찮아요. 봐요, 괜찮다잖아요. 그러니까 얼른 짐 싸서 내려가세요. 할머니가 집에 오래 머무는 걸 싫어했던 아버진 늘 할머니께 빨리 내려가라고 했고, 눈치 주는 아버지의 등살에 못 이겨 할머니는 어쩔 수 없이 집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내려가야만 했습니다. 할머니가 시골로 내려가시면 다시 시작되는 지옥 같은 하루하루가 너무 끔찍했습니다. 어디 숨었어? 너만 아니었으면 우리 아내 죽을 일도 없었다고. 죽으려면 네가 죽지 그랬어. 넌 이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해. 너 같은 거 없어도 아무 문제 없어. 그런데 내 아내는 그렇지 않다고. 내 아내 돌려내 이년아.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아버지에게 혼나는 게 무서워 매일 울면서 빌다 지쳐 잠이 들면 아버지는 또 어디론가 나가서 안 계시고, 또 밤이 되면 술에 취한 아버지의 폭력을 피해 집 깊숙한 곳에 숨어 있고, 하루하루가
늘 이런 식으로 흘러갔습니다. 언젠간 아버지도 어머니가 돌아가신 슬픔을 극복하고 날 돌아볼 줄 날이 있겠지, 이런 기대를 한 적도 있습니다. 태어나선 안 될 아이, 그땐 이게 제 잘못이 아니라는 걸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내 잘못이 아니니 죄책감으로 살 필요 없다, 어른들이 나쁜 거라고 얘기해줬으면 조금은 편안한 유년 시절을 보냈을까요? 하지만 어렸던 전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고 그냥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아버지가 저렇게 매일 술만 마시며 괴로워하지 않아도 될 텐데, 그럼 날 조금은 예뻐해주지 않았을까? 사랑만 받아도 모자란 시기에 부모님이 주시는 사랑이 뭔지도 몰라 결핍에 시달렸던 전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깨어있는 순간도 잠이 드는 순간도 전 마음이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다시 시골에서 할머니가 올라오셨어요. 할머니, 이게 다 뭐예요? 아, 우리 수영이 좋아하는 옥수수 가지고 왔다. 할머니가 맛있게 쪄줄게. 이때 그해 여름 옥수수 농사가 잘 됐다며 옥수수를 잔뜩 가지고 오신 할머니는 제가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잔뜩 옥수수를 삶아주셨어요. 진짜 맛있어요, 할머니. 여기 많이 있으니까 천천히 먹어. 아유, 우리 애기, 네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그리 다들 널 못 잡아먹어서 한다리니. 많이 먹어. 또 먹고 싶은 거 있어? 그냥 할머니가 해주시는 건 다 좋아해요. 하지만 여전히 할머니께서 집에 오시는 걸 못마땅하게 생각하신 아버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할머니는 금방 내려가셔야 했습니다. 하지만 전 이런 지옥 속에서 더 이상 살기 싫었어요. 시골이라도 절 사랑해주는 할머니 곁에서 자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를 붙잡고 제발 가지 말아달라고 울며 빌었습니다. 할머니, 제발 가지 말아요. 놔두고 가지 마요. 저 혼자 있기 싫어요. 제발요, 할머니. 아유, 그래도 서울에서 살아야지. 할미가 자주 올게. 응? 울지 말고. 또 인연이 지금 뭐라고 그러는 거야? 제가 울며 할머니를 붙잡자 방에 있던 아버지가 갑자기 뛰쳐나와 저에게 손찌검을 하려고 하셨어요. 그 모습을 보고 놀란 할머니가 아버지에게 소리를 치셨습니다. 이놈의 자식, 너 지금 뭐하는 짓이야? 네가 가긴 어딜 가? 주제도 모르는 게 여기 꼼짝 말고 있어. 알았어? 이게 어디서 자식한테 큰 소리야. 내가 너 그렇게 가르쳤어? 소리를 지르는 아버지가 무서워 할머니 뒤에 숨은 전 할머니가 제발 아버지를 이겨 절 이곳에서 데려갔으면 좋겠다, 오직 그 생각뿐이었어요. 수영아, 네 애비가 매일 이렇게 너한테 소리 지르고 그랬어? 응? 전 맞다고도 아니라고도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이러고 나서 할머니가 가버리시면 그 뒷감당이 너무나도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당장 짐 싸. 할머니하고 같이 내려가자. 얘가 가긴 어딜 가요? 얘 집은 여긴데. 시끄럽다. 너, 네 딸이라고 제대로 챙겨준 적 있어? 밥 한번 제대로 먹이고 챙겨준 적 있냐고. 더 이상 귀찮게 굴지 말고 넌 이제 네 인생 알아서 살아. 수영이 내가 데려가서 잘 키울 테니까, 응? 자, 수영이 얼른 짐 싸자. 막상 할머니가 같이 가자고 하니까 아버지의 눈치가 보였습니다. 그때까지도 아버지의 눈치를 보고 있던 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너 가기만 해봐. 수영이 뭐해? 이 할미 따라서 안 갈 거냐? 전 할머니의 불호령에 얼른 방으로 가서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뭘 챙겨야 할지도 몰라 그냥 눈에 보이는 물건들을 옷을 닥치는 대로 가방에 담기 시작했고 밖에선 할머니의 불효령이 떨어졌습니다. 자식 귀한 거 모르는 놈은 자식 키울 자격도 없어. 그래도 얘 내 새끼예요. 제가 안 키우면 누가 키웁니까? 내가 키운다. 내가 내 손녀딸 하나 못 키울 줄 알고 너랑 지내느니 나랑 시골에 내려가서 지내는 게 훨씬 좋아. 참견하지 마. 이건 명령이야. 아버진 끝까지 절 보내지 않겠다고 했지만 짐을 다 챙긴 전 얼른 할머니 옆으로 섰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절대 이 지옥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날 사랑하지 않는, 날 증오하는 아버지 밑에서 1분 1초도 있기 싫었습니다. 다 챙겼어? 네, 할머니. 그럼 가자. 그리고 너 잘 들어라. 괜히 시골 내려와서 수영이 데려가느니 많이 그딴 소리 하지 말고 시골에 올 생각도 하지 마. 알았어? 그렇게 전 아버지의 폭력과 폭언 속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시골 할머니 집에 내려온 첫날 밤, 할머니 옆에서 이불을 펴고 누운 전 처음으로 악몽을 꾸지 않고 푹 잘 수 있었어요. 이젠 아버지의 발소리에 놀라 숨을 참을 필요도 없고 가족들의 질시를 받을 일도 없어지니 마음이 너무 평화로웠습니다. 시골집에서 지내는 거 불편하지 않아? 전혀요. 저 여기 정말 좋아요, 할머니. 평생 이 집에서 살고 싶어요. 아휴, 그래. 이 집에서 이 할미랑 오래오래 살자꾸나. 네.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꽤 긴 시간 할머니 혼자 지낸 시골집은 저에게 궁궐이나 다름없었어요. 아침이면 닭 우는 소리, 새가 지저귀는 소리에 깨고 해가 지면 밝은 달을 불빛 삼아 할머니와 함께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정말 천국이 있다면 이런 곳이지 않을까 생각했었습니다. 학교 전학 절차까지 마친 전 작은 학교지만 친구들과 여유 있게 자연을 구경하며 함께하는 등 하굣길이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이런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중학생이 되던 해에 할머니의 건강이 점점 악화됐고 늘 시장에서 나물이나 채소를 팔던 할머니를 따라 저도 같이 시장에 나가게 됐습니다. 아이고, 오늘도 수영이 할머니 도와주러 나왔구나. 네, 오늘 이거 다 팔고 들어갈 거예요. 집에서 공부하라니까. 이렇게 꼭 쫓아 나온다니까. 당연하죠, 할머니. 할머니 혼자 고생하시는 거 저 못 봐요. 공부는 집에 들어가서 해도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점점 시장에서 오랜 시간 앉아서 나물을 파는 게 힘드신 할머니를 도와 제가 손님을 응대하고 정리도 모두 제가 해서 할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오는 날이 늘었습니다. 내일은 쫓아 나오지 말고 집에서 공부해. 알았지? 싫어요, 할머니. 저 내일도 내일 모레도 할머니 따라 시장 가서 나물 팔 거예요. 누굴 닮아서 이렇게 고집쟁이야? 당연히 할머니 닮았으니까 그렇죠. 에이그, 말이나 못하면. 할머니, 피곤하실 텐데 얼른 주무세요. 그래야 내일 또 시장 나가죠. 오냐, 수영이도 빨리 자. 그래야 내일 학교 가지. 알겠습니다. 할머니는 말은 저렇게 하셨어도 절 굉장히 자랑스럽게 느끼시는 걸 전 알고 있었어요. 주변 상인분들에게 늘 제 자랑을 하고 다니셨거든요. 그리고 효녀라며 상인분들도 절 예뻐해 주셨었죠. 그리고 전 할머니의 자랑스러운 손녀딸이 된 것 같아 늘 뿌듯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렇게 착한 손녀딸이 어딨어. 그러니까 놀기 바쁠 텐데 할머니 힘들다고 이렇게 나와서 할머니 대신 일도 해주고. 이야, 이 어르신은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착하고 예쁜 손녀딸이 있어서. 당연하지. 우리 수영이처럼 착한 애 세상에 없을걸?
참 할머니다. 전 당연한 일을 하는 거라고요. 아유, 어쩜 말도 이렇게 예쁘게 할까? 심성도 착해. 하지만 할머니의 건강은 점점 나빠졌고 더 이상 시장에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할머니 대신 제가 혼자 시장에 나가 나무를 팔기로 결심했습니다. 할머니께선 힘들게 그럴 필요 없다고 하셨지만 전 할머니께서 힘들게 농사 지으신 채소와 나물들이 그냥 시드는 걸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학교가 끝나고 집에 오면 옷을 갈아입고 바로 시장에 나갈 채비를 했습니다. 수영아, 아유, 굳이 네가 안 나가도 된다니까. 아니에요, 할머니. 이거 오늘 다 팔고 올게요. 그래야 할머니 병원비도 벌고 그러죠. 집에서 쉬고 계세요. 에휴, 네 고집을 누가 꺾니. 조심히 다녀와라. 늘 할머니께서 장사하시던 곳에 자리를 잡고 채소와 나물을 판다는 건 사실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저도 친구들과 하굣길에 떡볶이도 사 먹고 싶고 교복 입은 채 시내 나가서 놀고 싶지만 그땐 할머니와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게 너무 컸어요. 부끄러움 많고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걸 싫어하고 늘 주눅 들어있던 제가 시장 앞을 지나가는 어르신들을 붙잡고 채소와 나물을 팔았습니다. 어머니, 오늘 호박 반찬 어떠세요? 크기도 크고 엄청 신선해요. 하나에 1,000원 드릴게요. 어머, 수정아, 할머니는 어디 가시고 너 혼자 나와서 장사를 하니? 할머니는 몸이 좀 안 좋으셔서요. 이제 제가 대신 나와서 팔 거예요. 아이고, 정말 기특하다. 그럼 호박하고 이거 고사리 나물도 같이 줘. 여기 있습니다. 또 사러 오세요. 그래, 할머니께 안부 전해드려. 네. 그렇게 매일 나와 장사를 하다 보니 단골 손님도 생겼고 그리고 절 딱하게 여기셨던 주변 상인분들도 많이 도와주셨어요. 제가 이렇게 노력하는 만큼 할머니 건강도 좋아지면 좋았으련만 할머니의 건강은 점점 악화됐어요. 결국 할머니는 병원에 입원하셨고 병원에선 더 이상 손 쓸 수가 없다며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그런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를 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채소랑 나물 더 많이 팔아서 할머니 병원비랑 약간 벌어올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요. 알았죠? 아유, 아니다. 난 집이 더 편해. 그냥 집으로 가자. 아니에요, 할머니. 이렇게 몸이 아프신데 당연히 병원에서 치료 받으셔야죠. 고집 부리지 마시고 병원에 계세요. 아셨죠? 할머니께선 병원비, 치료비, 또 매달 들어가는 생활비 걱정에 마음 편히 병원에 계시지도 못했어요. 저는 할머니가 마음 편안히 치료받으시길 바랬죠. 학교가 끝나고 장에 나가기 전 항상 할머니가 계시는 병원에 들러서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할머니께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하고 장사를 하러 가는 게 저의 일과였어요. 할머니는 공부하기도 힘든데 오지 말라고 마음에도 없는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한 고집 하잖아요. 하루도 빼먹지 않고 할머니를 찾아뵙죠. 그때마다 할머니는 집에 가고 싶다, 힘든데 오지 말라는 소리를 하셨고 전 할머니가 말씀하시는 반대로 늘 할머니를 찾아가 얼굴을 봤어요. 병원에서 이러다 언제 돌아가셔도 이상하지 않은 몸 상태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날도 학교가 끝나고 바로 할머니가 계시는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시장 상인 몇 분이 와 계셨어요. 안녕하세요. 수영아, 왔니? 할머니 보러 오신 거예요? 할머니 너 기다리시다가 잠드셨어. 요즘 할머니께서 잠이 늦었어요. 참, 수영아, 이거 받아라. 이게 뭐예요? 병원비에 보태. 아니, 이런 거 안 주셔도 괜찮은데.
우리 다 같은 가족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리고 할머니께서 친정엄마처럼 우리를 얼마나 많이 도와주셨는지 아니? 그러니까 얼른 받아. 할머니는 연세가 많으셨고 중학생이었던 전 할머니를 책임지기엔 너무 어린 나이였어요. 그래도 이렇게 주변에 좋은 어른들이 있어서 할머니 곁을 잘 지킬 수 있었습니다. 특히 반찬 가게 아주머님께선 절 볼 때마다 꼭 막내딸 같다며 반찬도 많이 챙겨주시고 이상한 손님이 올 때마다 대신 싸워주시는 정말 고마운 분이었어요. 제가 커서 꼭 갚을게요. 이 은혜 절대 잊지 않고 살게요, 아주머니. 아줌마가 다른 건 못해줘도 수영이 절대 굶기지 않을 거야. 배고프면 참지 말고 언제든지 와서 밥 먹고 가. 소풍날 도시락도 싸주고 명절에 맛있는 고깃국이랑 반찬도 다 해줄 거니까 그런 건 절대 걱정하지 마. 알았지? 혼자 소갈이 하지 말고 힘든 일 있으면 이 아줌마한테 와서 다 얘기해야 돼. 혼자서 힘들게 지내지 마. 다른 상인분들 역시 같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사실 할머니께서 입원하고 나서 걱정이 너무 많았어요. 내 세상의 전부인 할머니가 안 계시면 난 이제 어떻게 살지? 할머니 없이 살 수 없는데 나도 할머니를 따라가야겠다는 위험한 생각까지 했던 날들이었는데 이렇게 곁에 따뜻한 어른들이 계시다는 걸 알고 그날 아주머니의 품에 안겨 펑펑 울었습니다. 중학생이었던 저에겐 모두 감당하기 힘든 것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전 몸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울기만 했고 또 아직 어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막막했던 저에게 상인분들께서 장례식의 모든 절차를 책임지고 도와주셔서 할머니를 잘 보내드렸습니다. 하지만 전 할머니가 없는 이 세상을 인정할 수 없었어요. 도와주신 어른들에게 감사 인사를 해야 한다는 것도 있고 매일 밥도 안 먹고 울기만 했습니다. 아무리 주변 어른들이 도와준다고 해도 이제 세상에서 날 사랑해주는 가족은 아무도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 절 정말 힘들게 했습니다. 학교 갈 생각도 안 하고 밥도 먹지 않고 할머니의 흔적이 남아있는 유품을 안고 매일 울다 지쳐 잠들기를 반복했어요. 정말 제 세상의 전부였던 할머니의 부재는 제 몸에 큰 구멍이 뚫린 것처럼 허전하고 너무 마음이 미어지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절 안타깝게 생각하신 반찬가게 아주머니께서 결국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세상에, 수영아 정신 차려. 너 밥은 먹고 있니? 아주머니, 저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요. 할머니 없는 세상에서 살기 싫어요. 이제 제 삶에 아무것도 없어요. 할머니. 목 놓아 펑펑 우는 절 붙잡고 아주머니는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수영아 정신 차려. 너 평생 이러고 살 거니? 학교도 안 가고 아무것도 안 하고 매일 울기만 할 거야? 늘 다정하게만 말씀하시던 아주머니께서 저렇게 정색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건 처음이었어요. 너 이러고 있는 거 하늘에 계신 할머니가 보시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 할머니가 널 어떻게 키우셨는데 네가 이러고 있는 건 널 위해 고생하신 할머니의 노력을 헛되게 만드는 거야. 얼른 정신 차리고 일어나.